이제 민선 9기가 전국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전남 강주가 가장 지금 새로운 도약이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전남 강주 통합에 따른 지금 행정사무실 또 조직 어떻게 할지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관심도가 높습니다. 특히 우리 광양은 지금 경제 대전환을 앞두고 있는 도시여서 더더욱 관심들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9기 출범을 저는 뭘 하면 최고를 원합니다. 최고를. 그래서 출범식도 저는 최고로 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남 드래곤즈 구장을 빌려서 최대한 많은 시민들 모셔서 운동장 한가운데 무대를 만들고 직접 시장인 제가 미래 비전 브리핑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예산 보고를 받고 깨끗이 취소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오늘은 간략한 출범식 형태로 이렇게 했고 우리 공직자들 또 현지 기관단체장들만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전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도 올해는 꼭 좀 같이 동참하셔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과의 여러 가지 이제 관계나 이런 걸 보면 타 지역에 비해서 사실 우리 홍보 광고 관련된 예산이 적은 편이더라고요. 순천이 가장 많고 또 군 단위에 비해서도 우리 광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광양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도 제가 세밀히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될 이슈 주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지금 항만공사 통합건이라든지 또 전남 강주 통합에 따른 반도체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이 강주권과 서부권에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들이 좀 도와줘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이제 취임하고 차담의 자리입니다. 정식적으로 기자간담회는 제가 곧 열려고 합니다.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7월 10일까지 우리 광양대전환위원회 즉 인수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7월 10일 이전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제가 주문을 했고 그래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7월 15일 날 민선 9기 광양대전환 미래 비전 및 비상경제 상황 보고회를 15일 날 할 겁니다. 그때는 원하는 모든 시민분들 또 우리 언론인들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을 모셔서 현재 우리 광양 경제를 직접 알리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또 우리 10년 20년 광양의 미래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지금 우리 4개 분과위원회에서 작성한 최종 보고회를 제가 직접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7월 15일이 될 거고 그 전후에서 기자간담회를 전에 하는 게 나을지 그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하면 나을지 그건 일정을 저희들이 짜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출발이니까 우리 언론인들과 얼굴 보고 차 한잔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광양시 위기 극복을 해서 같이 어떻게 갈 것인지 어떻게 상생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언론인들이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 자체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릴 겸해서 오늘은 가볍게 차담의 자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오늘은 앞으로 요청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몇 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어쨌든 민선국이 출범에 이제 오늘 주신 주거 저는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국민톡톡 TV하고 PPSS의 정치국장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제 단순해요. 이 언론이 결국 소통하면서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잘 가기 위해서는 시가 돈을 잘 벌어야 됩니다. 잘 벌어서 광고를 넉넉히 주면 잘해요. 언론인들은. 맨걸로 불임불락게 안 해주는 거지 결론은. 여당같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광양시가 좀 역동적인 그런 사업 전개에서 좀 변화가 되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런 우리 시의 발전 사항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뭐 지역에 또 기자이자 언론인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간절한 소망이 들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돼요? 예. 저 공경합동신문 염진학 공장입니다. 예. 지금 아침에 그 취재를 하면서 보니까 취임식 예. 우리 시장님께서 공직자에 대한 당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듣는 순간 보니까 저도 직장 생활을 한 30년 이상 했는데 뭐딱 와서 닿는 뭐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직자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월 일이든 뭐 분기 일이든 누구나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요게 자주관리 제한을 내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빠른 프로세스로 밖에서 그 시민들이 와서 해달라고 할 때 대응하는가. 그러면 국장은 국장, 과장은 과장, 뭐 담당자는 담당자 나름대로의 그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빨리 해갖고 하는 거 이거를 한 1, 2년 하다 보면은 상당 부분이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참조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 뭐 잘못해온 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바꾸는 방법은 저는 탑다운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리더가 변화해서 책임지겠다 하면 바꿔집니다. 리더가 책임을 회피하고 자꾸 직원들에게만 시키면 변화되지 않죠. 그래서 과거 일은 뭐 제가 모르겠고 제가 7월 1일 이후로는 적극 행정을 주문하고 적극 행정에 따른 책임은 제가 지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항만공사에 부두가 비어 있는데 배를 안 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내가 책임지겠다 대라 했더니 그해 48척을 대서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 만약에 그걸 사장이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배를 대지 않았으면 우리 지역에 몇십억이 들어오지 않겠죠. 그런 공직자들의 자세와 그런 문화를 바꾸는데 1차적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특히 제가 시민 옴부즈만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우리 언론인들도 몇 분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 감시단이 있어야 돼요. 꼭 뭘 찾아내고 잘못된 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있음으로써 조금 더 바꾸려고 노력할 거고 또 그 옴부즈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조금 더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 광고료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아까 이동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 광고료 지급에 대한 제가 타 지자체 전체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조건에 어떤 규정으로 지급하는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투명하게 또 출입기자 명부도 월 뭐 한두 번은 우리 출입을 하게 한다든지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마음에 들면 출입기자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또 비판 기사 뜨면 빼버리고 이런 문화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뭔가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어떤 게 가장 규정을 이거 하면 좋을지. 법조서 말씀드린 균형이 안 맞으니까 말썽이 나는 거예요. 각 그렇죠. 지자체마다. 예, 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서 예, 예, 그렇게 하면은 형평성에 맞으면 큰 불편이 없거든요. 예. 어떤 때는 보면은 정보공개요청에서 보면은 1년에 어떤 데는 2천만 원 이런 비슷한 레벨에 있는 언론사끼리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렇죠. 예. 한 푼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뭐 이상 받는 사람도 있고 그니 그게 말썽이 날 수밖에 없고 불만이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면 엿장사 마음대로 죠. 자기 돈도 아니면서 왜 엿장사 마음대로 주구장을 더 주냐 말이에요. 잘못하는 거죠.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주문하겠습니다. 예. 인근 지자체랑 조사를 해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투명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우리 광양시에 요청하실 분 있습니까? 제가 한번 예, 광주내시면 박동현입니다. 예, 제가 이제 6월 3일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몇 달 예. 전에 서울에서 누가 프로젝트를 하나 제안했거든요. 예, 아마 시장님도 공약에 뭐 서울대학교 예. 연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조 6천억의 사업을 갖다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여기뿐만 아니라 광양, 순천, 여수, 전남, 동북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얘기를 해주면은 도전하고 아까 시장님 탑다운이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반대로 바텀업이 돼서 밑에서 움직여가지고 자꾸 제한자를 올려야 되는데 행정하시는 게 담당 공무원들 그 규격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부딪혀보고 기억자를 니은자를 바꿔보면은 디귿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제 그거부터 어느 공무원 집단이든지 이제 쇄신이 먼저 돼야 되고 특히 광양 같은 경우는 어떤 자원이 있다는 것을 그 리소스를 분명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장님의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제가 언제 한번 그 자료를 한번 갖다 드릴게요. 예. 한 3개 꼭지만 해도 한 500억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참 안타깝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채널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주 담당 공무원이나 이쪽에 얘기면 이 얘기 들어가는 그 상황을 느껴보니까 그 위에서는 가서 직접 만났는데 추진 단장을 하는데 고대 안암병원장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주겠다고 그랬는데 저 조선대학교 화순 이쪽은 적극적으로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홀딩을 시켰어요. 잠깐만 선거 끝나고 그때 제가 몇 군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갖다 연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콘크리트 안에서 치료를 했던 요양병원 이런 체제에서 이제 자연과 계속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치병, 난치병, 그 미국의 알파 그 제너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한국에서 그걸 따왔어요. 이제 응용을 하는 거죠. 이제 시작인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치료 활동을 하는 거죠. 산하견 병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 저 간담회 자리라 무거운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요. 지금 보건에 대한 문제가 좀 그렇게 좀 보고 계신가요? 대학 제가 생각하는 대학은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광양의 전남의 가장 큰 문제는 소멸이에요. 소멸. 한 10년 지나면 지금 마을 단위들 거의 다 소멸됩니다. 소멸을 막는 가장 좋은 치료약은 두 가지, 기업과 대학입니다. 기업과 대학이 있는 도시는 세계 어느 곳을 봐도 지속 가능성이 있고 살아납니다. 근데 우리는 산업은 있어요. 근데 대학이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대학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고, 이제 서울대학 병원 산업의학 메디컬 센터가 들어섰다면
보건대학도 살아남을 텐데 이제 그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폐교가 돼버렸잖아요, 결정이. 그렇죠. 이제 이거는 지금 와서 어떤 환경 변화 없이 누가 또 인수자가 나타나서 뭐 몇백억을 한다 하면 살아나겠지만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는 그러면 국립대학이라도 우리 지역에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순천대학 총장님을 지난주에 만났었고 그래서 글로컬 거기에 1,000억 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광양시가 되겠다. 그럼 순천대학은 글로컬에서 건물을 짓고 신소재학과, 항만물류학과, 그 다음에 의료 관련 학과 이것들을 계약학과로 달라. 그럼 포스코랑 항만이나 이런데 계약학과로 해서 취업이 되게끔. 그럼 순천대학도 좋고 우리 광양도 좋고. 그 다음에 포스코를 설득해서 포스코는 포항에 포항공대까지 해줬는데 우리 광양 지역에 해준 게 뭐냐 해서 R&D 센터를 짓게끔. 그렇게 하면 저는 한 10,000평 정도의 땅을 확보해서 하면 우리 중마권이 됐든 지금 보건대학이나 한려대학 부지가 됐든 들어서면 젊은이들 옵니다. 또 취업이 되고 하면 또 포스코를 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국립대학 캠퍼스가 1번이고 이제 안 되면 포항공대 캠퍼스라도 이제 본 대학을 지금 설립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캠퍼스 개념으로 해서 계약학과로 해서 취업이 되는 그런 걸로 그렇게 해서 대학은 반드시 유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도 이제는 뭔가는 내놔야 돼요. 우리 지역에. 이제 그게 대학을 달라면 안 줄 거니까 R&D 센터를 달라고 하면 저는 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그 우리모도 이승철입니다. 이번 당선되신 축하드리고 팀시에 보니까 상당한 적극성이 좀 끼신 것 같고 시작했어요. 자, 조직 개편을 하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서 조직 개편이 언제쯤이나 하실 것인지 그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이제 광양시를 이끌어 가실 건데 대대적으로 이제 어떤 분야에서 중점을 줘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조직 개편은 시의회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일단 이제 오늘 왔기 때문에 조직 진단을 하고 제가 바라고 있는 조직 몇 가지를 주문하려고 합니다. 이제 첫째는 기업 유치, 두 번째는 고용 창출, 세 번째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것, 네 번째는 AI 행정. 이제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는 조직을 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조직 진단을 해서 7월 8월 안이 나오면 뭐 8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의회에 조직 변경 신청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이제 핵심이 AI와 기업 유치. 그래서 기업 유치팀은 아예 출퇴근 개념 없이 자유롭게 무조건 기업을 유치하면 그 팀은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팀들을 좀 둘 거고 그 다음에 TF팀을 좀 꾸리려고 해요. 서울대학 유치, K컨테이너, 그 다음에 한일, 한중일 카페리 몇 개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팀을 꾸리려고 합니다. TF팀. 그래서 그거는 조직하고 어떻게 별도로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안을 해서 또 인수위에서 또 일부 또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안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광양의 조직 개편의 핵심은 경제 살리는 데 초점을 두고 이제 대략 인수위원회 안이 좀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알려드릴게요. 의원님 저는 그저 우리 주변에서 뭐 대포짜리 막걸리 자리 뭐 자리에 앉으면 이런 얘기를 자주 해왔었어요. 이전부터 우리 광양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발전은 여기에 기대서는 안 되고
지역을 맡은 수장이 일단 우측이 중요하고 그래서 행정은 정말로 우리 그 부시장 직할로나 해가지고 권한 이양을 해두면은 공무원들은 정말 어떤 권한 주면은 목숨 걸고 이런 조직이잖아요. 근데 시장이 일일이 하나부터 이렇게 다 챙기려면 공무원들이 일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대대적인 어떤 발전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은 우리 이거는 우리 박성현 동안에 말씀해 오신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CEO가 돼서 외국이든 어디든 책상머리에 앉아있으면 안 돼요. 시청에 앉아있어도 될 일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외부 활동하시면서 기업 유치도 하고 우리 지역 알리고 근데 이게 발전의 어떤 틀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산 좀 쓴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의회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근데 행정은 이제 뭐 한 1년 합사 초기 하시다 보면 어떻게 틀이 잡힐 것이고 그래서 권한 이양을 많이 좀 해두고 공직자들한테 책임 경영을 맡기는 그런 것도 좀 좀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권한의 핵심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권한을 이양하냐는 문제인데, 이제 첫째가 인허가의 권한 이양이고, 두 번째는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자, 얼마까지 이상은 시장한테 보고해라. 얼마까지 이하는 전결해라. 그 예산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 이하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초기에는 일일이 제가 챙길 거예요. 그렇죠. 예, 챙겨보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권한 이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항만공사에 있을 때는 5억 이상은 사장한테 보고도 안 해요. 5억 이상은 사장한테 보고 없이. 예,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었고 뭐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은 5억 넘어가는 거는 사장한테 보고하고 뭐 그런 걸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에는 제가 한번 자세히 한번 보고 근데 올해 12월까지는 지금 마이너스 1,000억 원 이상 적자가 나 있는 우리 재정 상황이라 그렇죠. 제가 일일이 챙기려고 합니다. 올해는 뭔가 이 바꾸지 않으면 더 지금 마이너스가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권한 이양 부분은 그 세 가지 측면을 놓고 고민하겠습니다. 네. 그 시장님, 오늘의 톡톡뉴스의 이모 기자입니다. 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좀 무거운 이야기인데, 네. 우리 유성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시에서 적극 방어라 그래가지고 적극 방어는 좋아요. 그러는데 실질적인 팩트가 있는 아주 제대로 된 기사를 썼는데 허위 날조된 것이라 그래가지고 거짓이다 그래가지고 기업체를 관계된 기업체를 동원해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계속 제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불러다니는데 그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보도자료가 허위 날조된 것이라고 어떤 근거 없는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 어떻게 보면 공문서 허위 작성이거든요. 엄격하니 여론을 애고거는 거이고 좀 우리 시장님이 앞으로 그런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는 강력하게 좀 집행을 좀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의 여론이 올바로 형성되도록 돼야 되는데 시에서 보도는 거의 보도다, 거의 사실이다. 이리 됐을 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해주시고 예. 두 번째는 인사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일선 우리 지금 관양시에 와보면 과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랑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선 지금 뭐 2년차 직원들이 과장을 우습게 여겨. 아무것도 과장이 나보다 모르는데 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정 부분 가장 승진할 때 직원들의 심사를 전체 직원들을 뭐 일정 부분 심사 제도를 도입해갖고 공모제를 한다든가 평가를 해가지고 다는 못을 여기다만 한그 20%를 10%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뭔가 실력이 없으면 나 가장이 안 된다. 이러한 어떤 연구는 어떤 부지런히 공부는 학습 분위기가 돼야 돼. 전혀 아니 내가 뭐 30년 구매했으니 내가 말하는 게 뭐 당신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연수로 갖고 우리 기자들을 뭉개부리고 시민들의 어떤 분석이하고 그런데 이거 바로 좀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뭐 저 일선 직원한테 물어보라. 그럼 과장이 뭔 필요 있어? 이 조직이 정말로 이거 조직 정말로 딱 과장들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시키십시오. 바로 시민의 이런 거 보태시켜. 이상이.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 아닙니까? 진실. 근데 저는 참 언론인의 기준을 몇 가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판단해요. 좋은 기사는 보도자료 준 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있는 보도자료는 반드시 양쪽 이야기를 들어서 쓰는 언론인이 저는 참 언론인이라고 저는 스스로 평가해요. 근데 우리 지역에 보니까 몇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주는 대로 써요. 그래서 제 수첩에는 참 언론인 해가지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저한테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인의 뭐 책무는 그거 아니겠어요?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게 그게 저는 가장 책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시를 공격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또 잘되라고 채찍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을 하면 돼요. 사실.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죠. 근데 잘못되고 있는데 채찍질을 안 하는 언론도 문제가 있고 근데 올바르게 가는데 거짓으로 채찍질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 내에서 어떻게 그럴지 어떻게 판단할지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 부분은 제일 어려운 게 인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가 만사예요. 인사가 만사인데 어떻게 하면 공정한 시스템으로 인사에 불만 없이 할 것이냐. 우리 광양시 국민권익위 첨령도가 4등급으로 낮은 이유는 저는 인사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약관계 두 가지 외에는 그렇게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다면평가 뭐 그런 형태가 좋을지 아니면 AI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년 동안 한 일 뭐 이런 걸 AI한테 평가하고 뭐 이런 걸 총합해서 하는 게 나을지 지금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항만공사 있을 때는 희망보직제를 했어요. 본인이 희망하는 대신 조건은 한 자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한해서 그래서 희망보직제를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감사실장을 가고 싶다 그러면 서너 명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서너 명 중에 이제 3평을 들어오고 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조금 인사 문제가 해소는 되었어요. 소위 비비기 파는 싹 없애야 돼. 이것 때문에 저 시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비비기. 오로지 그걸로만 갖고 모든 성공을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일을 안 해요. 저 사람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승진 안 되고 비비기. 이거 싹 없애야 돼. 그러니까 이제 승진해서 1번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첫째는 연수 오래 근무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두 번째는 일을 잘해서 올라가는 사람 세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비비기 잘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골라낼지
그 인사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정말 쉽지 않죠. 아니,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그 기관 자체에서 다 그래요. 이게 이제 솔직히 말해서 위에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자기가 또 승진하는 것은 그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만 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틀린 부분이고 일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냥 이것만 하는 사람들은 틀린데 이것도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해서 일도 잘하면서 이것도 잘하고 하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게 따져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윤호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고 일도 못하면서 이것만 잘하는 사람만 승진시켜준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거 맞아요. 그 말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일 잘하는 사람들도 체크를 해주시고 일 못하는 사람도 체크를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좀 그런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우리 광양시는 공무원 세계니까 시민들이 봉사하는 그 사회 여러분들 정의를 따지고 보면 봉사활동에 대한 기간이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엄연히 어느 정도의 좀 뭐라고 그러죠? 좀 짚고 넘어갈 짚고 넘어가있다가 이랬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도 있고 일 못하는 공무원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약간은 차별을 좀 줘야 되겠다. 이것은 좀 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좀 그렇지만은 근데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모든 뭐 농협도 그렇고 뭐 은행 뭐 다른 기관 자체도 회사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움직이가 되는 건데 그것은 뭐 없애버리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어떤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정말 시장님, 하여튼 자기 개발을 안 하는 직원이 문제입니다.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30년 근무면 뭐됩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기초적인 걸 모르고 있으니 가당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이 연수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자기 개발이 없고 기본적인 걸 모르면 근무 저하로 도태시키겠다 이런 어떤 공포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이 조직이 알겠습니다. 네. 그 상이 되지. 질문 하나 좀 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다들 아시는데 삼전 믹스가 서남권에다가 대규모 투자 약속을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취임사 발표하시고 하는데 중요한 5가지 다 읽어봤는데 AI까지는 보이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아마 이게 좀 앞으로 희망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끌어오시고 싶은 그런 구체적인 약속이나 이런 것은 거의 안 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방향에도 반도체 연관 산업이라든지 후방이라도 이쪽으로 좀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또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 이거 한번 의향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예.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상당히 우리 동북권이 힘이 약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이제 광주 군공항하고 장성에 일부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해남 솔라시도 부지에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처음에는 우리 율촌에 그 아리백 120만 평에 거기 움직임이 있었는데 순천하고 여수하고 지자체 간에 좀 알력이 있어서 좀 다툼이 있었어요. 이걸 방지하려고 제가 손은모 당선자한테 우리 동북권이 힘을 합치자 해서 동북권 7개 지자체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자. 그래서 협의체 구성하는 것까지 협의를 했고 그래서 같은 목소리로 하자 이제 했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여건이 좋고 해도 정치적인 논리에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정치권하고 지자체장들하고 손잡아서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제 그러려면 지역의 정치권이 아리백 국가 산단을 하기로 했으니 그걸 논리로 해서 계속 반도체를 가지고 오게끔
근데 이제 제가 반도체도 조사를 해보니까 1공정에서 7공정까지 있는데 그걸 다 가져오기는 어렵습니다. 그 중에 6공정하고 7공정 그 공정별로 우리 지역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분석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해남하고 장성에 하더라도 요 공정은 우리 지역에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런 논리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 오늘 저녁 7시부터 반도체 특위 출범식을 합니다. 일부러 저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우리 동북권 지자체에서 이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어느 공정을 우리 지역에 가져오면 가장 좋을지. 그래서 그거는 지금 뛰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자체장들은 뛰지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4분이 더 뛰어줘야 돼요.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정치적인 움직임이 우리가 좀 약하다는 느낌 받았습니다. 예, 저쪽은 통합특별시장님이 아예 강주 쪽하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해남은 박지원이라는 또 거물께서 뛰고 있고 근데 우리 쪽은 어느 분이 뛰는지를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 지자체장들은 애가 타서 해보자 하는데 그런 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보고 그 반도체 특위를 한다니까 가보고 그러면 우리 조금 뭘 어떻게 해서 할 건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거기 가서. 그리고 빨리 여기 여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시장님 말씀대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차라리. 네, 그래야지 저 양반들 선거 전에 다 한다고 했거든요. 소부장이니까 소부장이 서브라고 그랬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저는 여수 사는데 여수에 시의원 6번, 7번 한 사람이 시장 선거 떨어지고 경선 떨어지고 다시 시의원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정치판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슨 반도체 클러스터를 얘기하는데 그거 어떻게 가져오냐 내가 되물어봤거든요. 이게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게 4명의 국회의원이 있다 그러면 그 대표 단수 우리가 뽑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여론 우리가 언론인들이 사정없이 그렇죠. 얘기를 해야 네, 돼요. 네.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여수광야 항만공사 있을 때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전국에 우리나라 항만공사 4개 있어요. 울산, 부산, 인천 우리 있는데 부산, 울산, 인천은 단일 광역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국회의원 18, 인천 13, 울산 6명이 똘똘 뭉쳐서 상임위 관계없이 지역 뭔 일이면은 막 벌떼처럼 달라들어요. 근데 우리만 해필이면 여수 광양 항만공사가 돼가지고 여수 따로 순천 따로 또 여수 2사람 따로 그래서 제가 어디 기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게 많은데 어려움이 많다는 걸 느꼈고 이제 실제로 이제 지자체장이 됐으니까 저도 지자체장들끼리라도 협력을 하자 해서 지금 협의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나마 7개 시장 군수들이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참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늦었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중앙 정치권이 움직이는 거는 이 사람들은 또 서열에 따른 그런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판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십시오. 여기 훌륭한 우리 김규희 국장을 비롯해서 다 몇명이 다 훌륭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 협의체 가셔서 언론 플레이를 하자고 그러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우리 주요 언론들이 좀 떠들고 중앙까지 뭐 방송 나가고 하면은 그쪽에 또 경각심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밖에 없지 뭐 우리가 당장 부딪힐 수 있는 거는. 알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말한다고 듣겠습니까? 안 들어요. 이미 고정 관념들 있고 이 사람들은. 박준혁 광양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그렇죠. 귀신 같은 사람이. 시장님, 예. 연합미디어 노국조입니다.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이제 많은 언론인들께서 출입을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언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취재 후 공평성을 좀 보장해 주셨으면 꼭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거 과정에 당시 후보로 될 때는 여러 가지 취재
이제 일정들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워크숍 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에는 충분히 공유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보도자료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면 보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께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얘기한 건 없는데 다만 뭐 수소라든지 또 시장님께서 뭐 K 컨테이너 가지고 뭐 담당 바가 만들어지거나 간이 만들어지면 할 텐데 그 보도자료 뒤에다가 기호라든지 전문 용어를 조금 서술해 주시면 이렇게 자료 기사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그 최근에 시장님께서 많은 언론에 그 시 재정과 관련해서 많이 힘들다라는 걸 연일 메시지를 내고 계시는데 최근에 지역에 보면 그 축제가 없어진다라든지 왜냐하면 작은 단위에서는 그걸 연결고리를 해서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원칙이나 이런 물론 이제 7월 15일 날 말씀을 따로 주신다고 하니 그때도 이제 기회가 있으면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거 하고 시민들께서 어떤 원칙으로 저렇게 어떤 건 삭감이 된다더라 지금 카드라 충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반영을 하셔서 좀 메시지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까 취재 공평성하고 보도 자료에서 전문 용어에 대한 뭐 이런 건 바로 개선하면 될 것 같고 이제 재정 문제는 제 입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인수위를 끓이고 첫 재정 보고를 기획예산처 받았는데 제가 9대 시에 들어가면 얼마를 쓸 수 있느냐 했더니 제로래요. 현재 제가 쓸 수 있는 돈 없습니다. 그것까지 이해가 가요. 근데 문제는 마이너스 650억을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상당히 제가 놀랬고 근데 또 그제 우리 워크숍에서는 1650억이라고 또 그래요. 연말까지. 그래서 정확한 걸 제가 이제 숫자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650억이든 1650억이든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걸 하지 않으면 똔똔이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모든 걸 하지 않았을 때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된 것도 문제지만 우리 그 6급 이하 8급, 7급, 9급 공무원들 일부러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답변이 뭐냐? 재정이 어렵다는 거는 들어봤지만 마이너스 650억이나 1650억은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위에 몇 사람만 공유하고 밑에는 따로 논다는 거 아니에요. 실행 부서들은.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축제를 한다? 취임식도 제가 못 오고 있는데 시장 취임식만큼 큰 축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마을별로 축제를 하겠다 해서 일단 보류하자 축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어떤 축제는 진행하고 어떤 축제는 보류하자 이게 아니고 일단은 올 한 해만큼은 시민들에게 어렵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축제는 보류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불효불급 사업이 있는지 또 50% 미만 진행된 것들 연기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계모임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계원이 몇 명이고 회비가 얼마면 연말에 경조사비 하면 어떻게 된다. 이 계모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광양시가 왜 이리 됐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예산 집행이 선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시가 그렇게 어렵고 긴축 재정을 하려면 시민들한테 우선 알려야 되는데 비공개로 그 임원들한테 우리 간부 공무원들 비공개로 그 내용을 돌리고 시에서 그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말 그대로
동네 유치 교육을 안 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 뉴스데이 24 정혜선입니다. 그 오늘 그 취임식 하실 때 그 이제 읍면 동장 분들 그 1층으로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때 그 여러 언론에서도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던데 국장실의 그 비서진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건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국장 1인 1비서실인 줄 알고 우리 인수위원회에 그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국장 2명에 비서 1명 이런 형태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올렸더니 이미 그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대로 갈지 아니면은 서로 협력 체계를 위해서 국장실을 좀 모으고 비서를 2~3명만 배치할지 그건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수위원회에서. 그래서 국장실에 배치된 인원은 뭐 지금 인원이 썩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호화스러운 읍면 동장실 이거는 제가 바꾸려고 합니다. 오히려 시장실보다 더 호화로운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1층으로 다 내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은 어제 이 통장 몇 번 만났는데 자기들 회의 장소가 없대요. 그래서 이 통장들 회의장으로 활용할지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으로 활용하게끔 그거는 제가 반드시 할 겁니다. 대찬성입니다. 그 각 과별로 별로 예산들이 삭감이 좀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예산이 반납을 앞에서 반납을 하고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년에나 올해 이제 현재 사업을 발표해야 될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그 공사가 다 중단된 상태거든요. 현재 공사가 중단되면은 예산을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반납이 있을 경우에 제가 이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앞으로의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갖고 왔을 때 다음에 우리가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예산을 출연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했을 때 국토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반납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받아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예산을 가져오기가 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적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연장을 할 수 있으면 연장을 시켜서 좀 국토부에다가 연장 신청을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닌 것은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서 제가 봤을 때도 돈 너무 없다 보니까 기획 예산에서 돈이 현재 상황에서 650억이 현재 상태에서 좀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 돈도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일단은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새로 이제 취임하셨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면 돈이 있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설상가상이거든요. 강행시가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좀 제가 갖고 할 것인지 내가 그것도 참 걱정입니다. 국토부에 지금 이제 앞으로 예산을 반납을 시킬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돈을 못 갖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좀 우리 저 시장님께서도 큰 숙제인데 그걸 좀 구체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예. 우선 이제 시급성, 그 다음에 미래 발전 가능성 뭐 이런 걸 다시 분석할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보면 전임 시장님이든 그 전임 시장님이든 따오는데 많이 치중한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 짚라인 형태고 해비치 형태고 지금 어린이 테마파크 또 수산물 뭐 과학관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따와놓고 그 특히 이제 저 수산물 센터 약 200억 해놨는데 거의 뭐 적자잖아요. 수산물센터 200억이 되는 거? 저 2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비 포함해서. 근데 이제 따오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왜 돈만 매칭 펀드만 되면 되는데 또 어린이 테마파크도 걱정이에요.
저 이제 지자체비 포함해서 저것도 200 몇십억인데 난 나중에 흉물 될 거 아니 걱정해. 삼성 에버랜드도 안 되는데 저걸 설치해놓고 과연 운영비 나올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따온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매칭 펀드들이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사업들 전체적으로 재점검 하려고 합니다. 재점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장님이 그뭐 보여주기식 매칭 펀드를 가지고 뭐 국도비 실적 그걸 갖고 인사국가에 뭐 일 잘하는 거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일례를 산사태 극경사지 산사태 있거든요. 다른 시구는 안 합니다. 전부 다 간양시에서 끊고 가지고 그걸 지금 투자를 부여불급원 예산을 그런 데다가 투자를 해놓으니까 지금 마이너스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칭 펀드는 과감히 지금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시간이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다음 또 기자회견 계획도 잡고 계시니까 그때 또 궁금한 사항이나 그때 뭐 결과 나오면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곧 할 겁니다. 그리고 또 7월 15일 날 계획돼 있으니까 그날은 대대적으로 오십시오. 우리 정확한 우리 광양의 살림살이를 그날 보고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 광양의 비전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날 다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네. 네. 7월 15일은 그날 꼭 좀 오시고 그 전후에서 기자회견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 그리고 뭐 당연히 시장님은 뭐 진짜 바쁘더라.